케이스 스터디로 가서 이제 메디히어 케이스 좀 얘기를 좀 드리죠. 작년에 이제 9월 달부터 버추얼 프로그램으로 한 달 정도 시작을 하고 11월 한 달 동안 같이 거의 동고동락하면서 프로그램을 돌렸던 팀 중에 하나인데, 메디히어가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검색으로만 집어넣으셔도 최근에 우리나라 최초의 화상 진료하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뉴스에도 좀 많이 나고, 원격 의료가 이번에 좀 이슈화가 돼가지고 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이 회사가 원래 이거 하던 회사는 아니고요. 원래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지원했던 계기를 이제 친구가 이제 적어놓은 건데, 한마디로 헬스케어 시장이 세계적으로 앞으로 커질 거고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무지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한민국에선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대한민국에선 불가능하고 사실상 한국 시장은 없다.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뭐 바로 미국을 팔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된 거죠. 팁스 받은 회사고요. 이런 회사가 이제 그 같이 가게 됐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그 당시 초창기 들어왔을 때 지금처럼 이제 원격 화상 회의 그 솔루션 했던 회사가 아니고 의사들 솔루션, 그래서 의사를 찾는 거예요. 의사 검색 서비스였고, 특히 종합병원과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뭐 숫자가 55만 5천 건을 연결했고, 방문자 수, 뭐 후기 수, 뭐 이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서 이제 한참 뜨던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이제 초기 설정은 이랬어요. 이게 와서 뭐 이걸 이제 외국인 환자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종류의 것들로 하다가 이제 현재에 와서 인덱스 리뷰라든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하면서 화상 진료 쪽으로 이제 완전히 피보팅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이클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유저 인터뷰, 그다음에 페인 포인트를 찾아내고, 언맨 니드를 찾아서 밸류 프로포지션을 하고, 그다음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어떤 형태를 이제 그리게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 많은 일을 했죠. 1주차에는 주로 이제 적응과 관련된 부분, 이곳에서의 문화, 그다음에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피칭 고객이 될 수 있을 곳 사람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니드를 파악한 다음에 BM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역량을 제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제시를 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진짜 빽빽하게 여러 가지 스케줄을 이제 소화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이제 오면 이제 일과였는데요. 이게 진짜 이제 원격으로 있으면서 한국도 돌보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제 간단치가 않은지 느끼실 텐데,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진짜 잘 때까지 계속 일했어요. 진짜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지에서는 새로운 거를 개발해내야 되니까 그와 관련된 것들을 대표와 당시에 이제 UX 디자이너가 같이 왔었는데, 이런 두 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있는 서비스 돌아가는 것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이제 한국하고 이게 12시간 차이, 13시간 사이가 나기 때문에 한국 팀하고 화상회의해서 뭐 그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거가 이제 매일같이 돌아가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같이 진행했었던 것이 거의 1,000명에 대해서 사전 설문 조사를 하면서 마켓 피팅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대면과 화상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 진짜 고객이 될 기망 고객들 전부 찾아내가지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다듬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재미있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브루클린에 콜리빙 스페이스를 하나 잡아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여기에 그림에는 안 넣었는데 코워킹 스페이스 스페이셔스라는 회사하고 같이 이제 블록을 잡아가지고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걸어서 얼마 안 되는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코리빙을 잡고서 하니까 아예 집에서 다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코워킹 스페이스는 거의 안 갔어요. 거의 안 가고, 그 스페이시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계약하고 돈만 줬지 사실상 잘 이용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번 코로나19와 함께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망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스페이시어스도 망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생겨났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잘 알아야 되는 거는, 미국의 지금 코워킹 스페이스와 관련된 것들이 과잉 공급이 된 상황에서 코로나19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 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이런 것들 되게 잘 밀어주니까 그냥 공간만 제공하고 막 와서 하라는 그런 프로그램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지 이 그 공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시리어스에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
되려 굉장히 중요한 가능성을 바라본 건 특히 인터내셔널 팀 같은 경우에는 진출한 사람들이 먹고 자고 이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집이죠, 집. 예, 집이 결국은 일하는 공간화가 되는 어떤 그런 이건 스타트업 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되게 중요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저 인덱스 인터뷰하고 리서치 리포트 나가고 같이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 벤처 캐피탈도 만나고 이제 진짜 뭐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이 만났고요. 또 이제 잘 아는 이제 분들 또 오실 때마다 이제 미팅 가시고 뭐 이런 식의 작업들을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그 무역협회 스타트업 브랜치가 뉴욕에도 있습니다. 이제 그 맨하탄 한가운데 있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실리콘밸리의 KIC 같은 데에 비해서 동부 지역에도 굉장히 마켓이 크고 진출할 수 있는 특히 뉴욕 같은 경우 시장이 엄청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에 비해서 너무들 이쪽에 안 와요. 안 오기 때문에 되려 이렇게 좋은 공간이 생각보다 사용이 좀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안타까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은 무조건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등식이 깨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이렇게 쭉 하게 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그 스타트업 펀딩을 보자면은 대략적으로 보통 얘기하는 건데 미국 전체 펀딩 중에 약한 35% 정도가 실리콘밸리에서 나옵니다. 이제 엄청난 거죠.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큰데 그리고 스타트업 투자 펀드와 관련된 것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실리콘밸리 한 곳에서만 35%에서 뭐 심하게 나오는데 50%까지 나온다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대략 한 3분의 1 정도가 실리콘밸리다라고 3분의 1 정도가 실리콘밸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어디냐? 뭐 뉴욕이 한 15% 정도가 되고 뭐 버스턴이 10% 정도가 되고 로스앤젤레스가 10% 정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뉴욕, 보스턴, LA를 합치면 대충 실리콘밸리하고 비슷해지는 그런 정도니까 실리콘밸리가 원탑으로 큰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자금 펀딩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실은 돈 싸움이에요. 돈을 누가 얼마나 많이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뭐 비용 구조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방식이라면 예를 들어 뉴욕 같은 경우에 영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업이 중요하고 실제 마켓을 뚫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노하우와 그 고객들을 이제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좀 다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접근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고객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고 사업 개발과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 관계자들과 어떻게든 미팅을 하고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깊은 고객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죠. 그 결과 나온 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의사 검색 서비스에서 올해 3월 달에 이제 미국에 출시를 하려고 원격 화상회의 솔루션을 만들고 특히 이제 한국어 언어별로 한국어 대 한국어, 중국어 대 중국어 이런 식으로 그 나라 에스니티를 맞추는 어떤 맞춤형 원격 의료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제 미국 3월 말에 이제 런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참 미리 준비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온다고 해야 될까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갑자기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원격 의료가 일단 임시로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임시로 허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게 한 1년 내에 종식이 되면은 뭐 다시 돌아갈지 지금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 지금 약사협회 같은 경우에 다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니까 임시일지 몰라도 이거를 입법화를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극렬하게 반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과거에 비해서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막연하게 이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고 중요하겠어라고 생각했었던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혜택을 지금 굉장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그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메디히어가 한국에 있으면서 코로나19가 터지고 그때 이제 화상 영상 관련된 그 텔레스를 준비를 했으면 못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만드는데 시간이 보통 오래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출시를 준비를 했다가 한국에서 가능해지니까 한국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급하게 쫙 바꿔서 굉장히 빠르게 출시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 마켓에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코로나19에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퍼린 펄리시라고 이제 미국의 제일 유명한 정치 저널이에요. 여기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특집들을 싣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단어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상대적으로 세계가 좀 덜 열리고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그냥 프리하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으로 되기는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항공사도 굉장히 많이 망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에어 캐패시티가 이제 플라이트 그 비행기 타는 그런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고 이게 이제 또 심지어는 이제 주변으로 잘 안 돌아다니고 이게 이제 일상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래블 텍이라 그러죠. 여행 관련된 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디지털 컨텐츠 분야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테크놀로지 자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만든 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디지털 컨텐츠와 관련된 것들을 만드는 곳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파워 시프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하나는 일하는 시간이 지금 되게 많이 변하고 있어요. 박스에서 이제 나온 기사인데 과거에 이제 일하는 시간이 그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에 집중돼서 많이 모여 있다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가운데 쏙 빠진 데가 점심시간이고요. 새벽이나 밤 시간에 당연히 사람들이 덜 일하고 이제 그 10시부터 12시, 뭐 3시부터 5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지난 몇 달 동안 이렇게 녹색으로 많이 내려와서 이게 플래트닝 된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일상화, 24시간 내내 일하는 거죠. 24시간 내내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제 필요로 할 때 연결해가지고 일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중에서 포트웬겔이라는 분이 퍼머넌트 이펙트 이렇게 변화가 나타난 것 중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퍼머넌트 이펙트가 나타날 것 세 가지를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비즈니스 트래블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행 관련된 부분들이 팬데믹이 진짜 완벽하게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 되기 전에는 회복되기 어렵다. 이제 뭐 이걸 최소한 2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기 때문에 원격으로 이제 플렉서블하게 일하는 환경 관련된 부분들은 버추얼 워크 이런 것들은 자리를 잡을 거다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 중에 상당히 무너지는 곳들이 많아집니다. 스타트업 씬에서 보자면은 보수적이 되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들 같은 경우에는 LP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펀딩을 갖다 과거만큼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펀딩 소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모태펀드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공에서 들어오는 돈은 많고 왜냐하면 이게 살려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이제 민간에서 들어오는 돈은 적어지는 그런 현상 벌어질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펀드 소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수적 접근을 해라.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특히 비용 구조를 좀 많이 잡아놓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시드 투자하면서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 투자하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투자 기회라고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솔리드하게 자리 잡았다고 하는 회사들이 비용 구조가 맞지 않아서 파산하거나 무너지는 회사들이 속출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장에 신규 진입자가 들어갈 수 있는 칸이 넓어져요. 항상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라 그러죠. 새로운 어떤 그 혁신이 일어날 때에는 기존에 자리 잡은 것들이 망하는 거가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이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거품이 터졌을 때에도 그 거품이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회사가 죽었지만 그 상황에서 이제 살아남고 제대로 들어가 가지고 판을 바꾼 회사들이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펀딩에 의존하기보다는 비즈니스 모델하고 지금 현재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대로 딜리버링 할 수 있는 회사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온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회를 잘 잡고서 진입하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투자를 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지금이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변화가 있게 되는데 뉴욕의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이제 얼반엑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BMW 자회사죠. 이제 쿠퍼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미니 제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도시와 관련된 것들을 바꾸는 그 글로벌 프로그램을 이제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20주 프로그램이라서 5개월 동안 이제 전 세계에서 배치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배치 8, 코호트 8인데 코호트 8이 보시는 것처럼 올 여름에 이제 제공이 되거든요. 5개월간 100%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100% 온라인으로 회사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이런 줌 같은 걸 이용해서 투자자 데모데이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팅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요. 저희도 작년에 했었던 프로그램들 중에 한 20% 정도는 화상에서
고객과의 만남을 가졌었거든요. 후보 고객들하고 이제 그런 식의 것들이 일상화되면서 이제 아마도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도 이렇게 버추얼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진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대로라면 지금 3월달에 미국 뉴욕에 가서 5월달에 이제 프로그램 어나운스를 하고 이제 9월 이제 올해는 이제 사실은 추석 때 하려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때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지금 못하게 됐죠. 그래서 올해 1년 동안의 프로그램을 전부 취소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버추얼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너무너무 큰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아픈 어떤 종류지만 저는 이게 다르게 생각을 하자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게 되는 어떤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새로운 걸 다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코비드 19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뭐 이 얘기 지금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델리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 진출하려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더라도 예를 들자면 지금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했는데 지금 미국을 못 간단 말이에요. 뉴욕에 예를 들어 못 가죠. 예,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현지에 같이 만들어 놓은 좋은 델리게이션 팀을 셋업을 해놨거든요 작년에. 그랬더니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도 실제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아마도 그냥 스타트업들 그 자체한테 맡겨가지고 니네들이 그 나라 가가지고 잘 해결해봐 라고 하는 모델도 뭐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지에서 해당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제대로 대처해 줄 수 있는 일종의 델리게이션 서비스나 델리게이션 해주는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 뉴욕에서 메디히어하고 뭐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케어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휴레이 포지티브의 지금 델리게이션을 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 법인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것들 영업 마케팅 뭐 이런 작업들 전략 이런 걸 전부 그냥 아예 같이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생각해야 되는 변화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돈 가지고 펀딩 가지고서 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펀딩 상황 별로 안 좋아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펀딩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마켓에 기회를 보고 페네트레이션을 해서 직접 뭔가를 이렇게 팔려고 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일단 발제 형식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